이상하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문학이 꽃피는 나로 시즌 제5 이원록 이육사님의 시 제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솜사탕님과 누르님을 모시고 이육사님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힘든 시간에 이렇게 이육사님의 시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어느 분이 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이라는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이육사. 어떤 시골이라도 어린애들은 있어 그놈들 꿈결조차 잊지 못할 자랑 속에 피어나 황홀하기 장밋빛 바다였다. 밤마다 야공충들이 고운 불 아래 모여서 영화로운 잔치와 쉴 수 없는 해주에 따라 푸른 하늘을 꾀했다는 이야기. 온 누리의 심장을 거기에 느껴보겠다고 모든 길과 길들 핏줄같이 얽혀서 영마다 느릅나무가 늘어서고 긴 세월이 맴도는 그 판에 고추 먹고 뱅뱅, 찔레 먹고 뱅뱅 넘어지면 맘모스의 해골처럼 흐르는 인광 길다랗게. 개암이 마치 개암이다. 젊은 놈들 겁이 잔뜩 나 차마 하는 마음은 널 원망에 비껴 잊을 것이었다. 깍쟁이. 언제나 여름이 오면 황혼의 이 뿔따귀 저 뿔따귀에 한 줄씩 걸쳐매고 짐짓 창공에 노래되는 거미집이다. 텅 빈. 제발 바람이 세차게 불거든 캐캐 묵은 먼지를 눈보라 마냥 날려라. 녹아내리면 개천에 그놈 살무사들 승천을 할는지. 참 어려운 시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그런 시인데 제목이 서울입니다. 서울. 예. 그죠? 예. 이 서울에 관한 시다 그렇게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이라도 어린애들은 있어 그놈들 꿈결조차 잊지 못할 자랑 속에 피어나 황홀하기 장밋빛 바다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어린애들은 서울을 장밋빛 바다 같이 아주 화려하고 그 동경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죠? 어떤 시골이라도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애들은 서울을 굉장히 안 가봤으니까. 좋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놈들은 이제 그 시골 어린애들이잖아요. 예. 그들이 꿈결조차 잊지 못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서울에 가면 그것이 자랑이 될 것이고 그 꿈에서 황홀한 장밋빛 즉 바다. 붉은 빛의 바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서울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연도 그와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밤마다 야광충들의 고운 불빛 아래 모여서 영화로운 잔치와 쉴 새 없이 없는 해조에 따라 푸른 하늘을 꾀했다는 이야기 그랬어요. 예. 이것도
아직도 그렇죠. 시골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빛 아래 모여서 밤마다 아이들이 모여 예. 그러니까 청춘의 꿈을 펼칠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예, 그런 것 같죠. 예. 예. 밤마다 야광충들이니까 밤에 빛나는 그쵸. 벌레니까 예. 뭐 반딧불 같죠. 야광춘들의 예. 고운 불 아래 모여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야광충 반딧불 이렇게 잡아놓은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영화로운 이건 이제 영화로운 아주 아름다운 잔치와, 그렇죠. 예. 예, 잔치와 쉴 새 없는 해조에 따라. 해저 가락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그쵸. 거죠. 그죠? 서울에 가면 그 이렇게 동경. 하고 네. 그렇죠. 동경심이죠. 예. 거기 가면 영화로울 거야.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따라서 푸른 하늘을 꾀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푸른 하늘은 뭐 항상 저희가 관습적 상징으로 보듯이 자기가 꿈꾸는 희망, 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여는 웬 누리의 심장을 거기에 느껴보겠다고 모든 길과 길들 핏줄같이 엉클어져 영마다 느릅나무가 늘어서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누리님이 서울에 도착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이제 가는 길 같은 건가요? 서울에 가는 길 그쵸. 같은데요. 그죠? 예. 네, 서울에 가는 길 같아요. 그죠?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골의 아이들도 다 가니까 서울로 모든 길과 길들이 연결되고 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얹히고 예, 핏줄같이 얽혀져 있고. 느릅나무가 서 예. 있고. 영마다 느릅나무가 서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마다 예. 심어진 나무도 모두 서울로 향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 누리라는 건 온누리를 온누리,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골의 심장들,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심장들을 그것을 이제 서울에서 느껴보겠다고 이제 서울로 이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을 향해서 모든 길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여는 또 어떤 걸까요? 긴 세월이 맴도는 급판에 고초 먹고 뱅뱅, 찔레 먹고 뱅뱅, 넘어지면 맘모스의 해골처럼 흐르는 인광 길따랗게. 요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울에 도착한 건가요? 그렇죠. 도착해서, 그 서울에 네. 상경한 시골 청년들이 예. 막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다는. 그치 그렇죠. 쓰러지는 예, 모습인 예, 것 예. 같아. 예. 그러니까 긴 세월을 맴도는 급한 그 서울에 그죠? 서울에서 긴 세월 동안 고추 먹고 예, 뱅뱅, 예, 찔레 빙글빙글 먹고 도는 뱅뱅. 거지요. 예, 찔레 먹고 뱅뱅. 그러니까 고추 먹으니까 몹시 맵고 힘든 거죠. 찔레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죠. 어지럽게 살다가 넘어지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기 꿈이나 이런 것들은 찾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어지럽게 사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맘모스의 해골처럼 흐르는 인광 길따랗게. 요거는 그 서울의 그 거리에 불빛들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본것 같죠. 맘모스라는 게 굉장히 그큰 짐승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뼈에 우리 뼈가 인이 있기 예, 때문에 예. 밤에는 빛을 발하거든요. 예. 파랗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걸 밤에 얘기한 불빛. 것 같아요. 네. 밤에 불빛을 얘기한 거. 예. 그리고 맘모스의 해골처럼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으니까 해골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넘어져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다 서울을 동경하지만 와서는 이렇게 고생하는 고생만 죽도록 하고 쓰러지고 막 그러죠. 개암이다. 마치 개암이다. 젊은 놈들. 겁이 잔뜩 나 참아 하는 마음은
널 원망에 비겨 잊을 것이었다. 깍쟁이. 딱 했네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죠? 깍쟁이는 누구를 뜻하는 건가요? 서울 사람들 얘기하는 서울 사람들을 거죠. 얘기하는 예. 건가요? 그죠? 왜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죠? 옛날부터 그 말이 있잖아요. 서울은 깍쟁이들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왜 깍쟁이인 것 같아요? 시골 사람들은 원래 마을에 이렇게 원래 시족 사회처럼 부락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집안일 수가 있고 서로의 인정이 흘렀잖아요. 거기는 다 사촌이고 막. 예. 근데 서울은 갈개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게 많잖아요. 시골에서 왔던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좀 거기에 동화되기가 어렵죠. 시골에서는 다 아줌매고 아저씨고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서울은.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은 깍쟁이라는 소리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 서울 깍쟁이. 서울 그런 깍쟁이. 거라는 거죠. 그랬어요. 누리님은 고향이 시골이세요? 저도 시골이에요. 시골에서는 어떤가요? 아주 어렸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웃집 간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서울서 사시다가 이렇게 내려가시면 그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깍쟁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만날 만한 친구가 지금은 남아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 외갓집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품어준다고 할까? 많이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요. 이제 저도 이번에 그 마을에서 충주의 아로니아 농장에 한번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인도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이렇게 오면 마음을 툭 터놓지를 않고 거리를 두고 그래서 참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깍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개암이다 개암이 이건 뭐예요? 개미라는 소리 아니고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부지런하다. 네, 그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개미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셨군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 서울이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밀집된 그걸 이렇게 보면 개미처럼 빠글빠글 움직이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긴 부지런하긴 하지요. 근데 시골 사람이 더 부지런하지 않아요? 근데 사는 건 그러니까 시골은 여유가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근데 서울 사람들은 괜히 부지런한, 그냥 움직여서, 그러니까 젊은 놈들 겁이 잔뜩 나.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아는 참아라가 아니라, 그냥 참아 하는 마음은 하마 그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 망설이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막 망설이는 마음은 널 원망에 비겨 잊을 것이다 그랬어요. 널 원망에 비겨 잊을 것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널이라는 건 이 서울을 얘기하는 게 있지요. 서울을 원망에 비겨 잊어버린다니까 참아 하면서 말을 결국은 못하네요. 원망을 하지 못하네요. 그죠? 원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깍쟁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름이 오면 황혼의 이뿔따기 젖불따기에 한 줄씩 걸쳐매고 짐짓 창공에 노래되는 거미집이다 텅 빈. 이게 참 이상해. 어떤 부분이요? 이뿔따기 젖불따기 한 줄씩 걸쳐매고 짐짓 창공에 노래되는 거미집이다. 텅 빈. 그러니까 언제나 여름이 오면 서울이 텅 빈다는 얘기예요?
글쎄 여름이 오면 텅 빌 빌 리가 리가 없죠. 없지. 그렇죠. 그러니 그 예. 지금처럼 뭐 휴가를 갈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 여기가 참 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리님? 그래도 저는 예. 여름이 오면 여기 서울에서도 그래도 어디엔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예. 향후는 피서를 갔나? 네. 그때도. 예, 지금 그때는 40년대 피서라는 게 없었죠. 글쎄요, 그럴 것 같죠? 피서라는 건 없었고 아주 시골에서는 이제 여름에 냇가라도 갈 수 있었지만 예. 서울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때는 또 일본 강점기였고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시에서 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 뿔따기, 저 뿔따기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뿔. 예. 뿔이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딱에서 아니 무슨 볼을 때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미집을 치려면요. 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하는데 갔다 하는 거야, 좀 그게. 튀어나온 곳을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뿔. 예, 그래서 예. 이쪽에 툭 튀어나온 것, 저쪽에 예. 툭 튀어나온 그걸 것. 거기에다 이제 한 줄씩 걸치고 예. 그랬죠. 그거예요. 예. 그리고 짐치 창공에 노려되는 거미집이다. 거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텅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거미집은 거미집은 누군가를 노리는 거 잡아먹으려고 하려고 있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거미로 한 것 같아요. 예. 누구든지 서울 사람이 와서 아니라 그냥 서울 자체를 그렇게. 서울 자체에 와서 예. 걸려라 네. 하는 예. 마음으로 그래서 텅 빈 그랬다.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뭔가 와서 걸리기를 바라는 그런 네. 거미집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예. 깍쟁이가 뒤에 붙은 네. 거야. 그렇죠. 예. 베풀 줄은 모르고 예. 자기한테 먹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깍쟁이라는 뜻. 그리고 그래서 근데 왜 뒤에가 깍쟁이. 황혼이라는 황혼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거미의 습성이 네. 일반적으로 그 집을 질 때가 옛날 기억을 해보면 그리고 저녁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산에도 이렇게 이제 저녁 때 가보면 거미줄. 그죠 거미줄이 이렇게 새벽에 보면 예. 아침간에 있고 이슬이 예. 맺혀 있어요. 그렇죠. 거미줄에. 예. 낮에 갈 때는 그게 없었는데 이 밤에 가면 이 거미줄도 막 걸리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거미가 이때에 저녁 때에 이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황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우리 저 솜사탕님은 서울이 예, 저는 예. 서울 고향인데 예. 이제 피난을 시골로 갔죠. 예 그때 이 거미줄 치는 거 보셨나요? 예, 저는 왜냐하면 저 외할머니네 집이 워낙이 넓어가지고 숲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왕개미, 거미가 어떤 개미 이쁜 것도 있어요. 예, 이렇게 그렇죠. 노란 예. 줄 꽁무니에 예, 있어가지고 이쁜 거 있는데 거미줄이 의외로 단단하더라고요. 끈끈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런데 붙으면은. 근데 보면 옛날에 보면 고추 잠자리가 많이 그렇죠. 걸려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미도 이쁜 거미도 많고 보면은 그 거미줄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거미가 엄청 크게 컸었죠 쳤더라고. 그때. 예. 쳤더라고. 굉장히 예. 크게 치더라고요. 예. 집에서 보면은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그 외할머니 댁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미줄을 음. 그 이렇게 저녁 때 치는 거 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치는 걸 봤는데요. 아침에? 네. 근데 정말 이 일이 황혼이라든가 예. 그 불빛에 이게 거미줄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역광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래서 그렇지. 나는 황혼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황혼 때가 아니면 오히려 거미줄이 투명해서 네. 이제 보이지 않았을 보이지 텐데. 않을 텐데. 이게 황혼쯤에 약간 어스름해지면서 오히려 잘 보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인이 예. 어쨌든 저녁에 이제 어떤 예. 그 본인의 그 처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일치를 볼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은 이 거미집 같이 위험한 곳이다. 그런 생각을 누군가 걸려들길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이렇게 시를 보면 멋 모를 때는 아름다운 장밋빛 바다로 보이고 푸른 하늘로 보이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막상 와보면 오랜 세월 동안 고생과 가난으로 있다가 쓰러지고 그렇죠? 그리고 참아하면서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울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이런 서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네요. 도시의 삶을 견딘다는 건 이 시골 사람들한테는 어떤 하나의 고통이라는 그렇죠. 언제나 그 다음에 마지막 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바람이 세차게 불거든 캐캐 묵은 먼지를 눈보레 마냥 날려라. 녹아내리면 개천에 그놈 살무사들 승천할런지. 그러니까 승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캐캐 묵은 먼지를 눈보라 날려라. 바람이 세차게 불거든. 녹아내리면은 뭐가 녹아내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동경, 서울에 대한 동경 그거 아닌가요? 서울에 있는 동경이 그냥 이제 다 날려보내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놈 살무사들이라는 게 시골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승천을 할런지, 그러니까는 언제 서울은 한번 가보려는지 그 뜻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걸 저는 시골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근데 살모사라는 의미는 별로 안 좋은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천에 거는 살무사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동경을 시골에다가 막 퍼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순진하게 있는 어린아이들을 꼬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무사일 수도 있죠. 사람 물면 독이 시골 있는 거니까 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천에 그냥 있는 그 시골 사람들이 캐캐 묵은 먼지를 그냥 날려보내면 개천에 거는 살무사들 승천이나 할런지 그 뜻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비꼬는 듯한 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삶은 도시의 삶을 견디지 못한다. 시골 사람은 좀 그런 걸로 봤어요. 그럼 이 살모사라는 뜻이 혹시 이런 거는 아닐까요? 이제 시골에서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서울에 살다 보면 독해져? 아니 독해지는 것도 있지만 살모사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잡아먹었다고 해서 살모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건 너무 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너무 비약한 것 같아. 승천을 할런지라는 거는 승천을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에다 그렇게 공부 보내려고 농팔려고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해방 후에 이제 그렇게 60년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는 시골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면 뭐 다행히 뭐 서울로 보낸다고 하는 얘기는 있어도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이제 고놈의 살모사들 승천할런지를 이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승천할 일이 없다는 거죠. 꿈을 이룰 일이 없는 없다.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발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발 바람이 세차게 불거든 서울에 있는 그 동경하는 마음들을 그냥 다 날려버려라. 그리고 개천에 고놈 살무사들 승천을 할는지는 그냥 이육삭의 시인의 어떤 하나의 소망.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승천 용이 되는 건데 용이 그러니까 되는 되지를 것은 못하고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예. 말이 이제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골 것이죠. 아이들이 가지는 서울에 대한 환상과 예. 또 산 경우 그 환상이 이제 깨지는 거. 예. 그 과정을 조금씩 그리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시골에서 서울에 오긴 아무것도 그쵸. 의지할 곳이 없는 없는데. 서울에 와서 예.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죠. 예.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아주 좋은 노래였습니다. 예, 그럼 누리님이 선정하신 시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편 이육사 나릿한 남만의 밤 번제의 두레불 타오르고 옥돌보다 찬 넋이 있어 홍역이 반발하는 거리로 쏠려 거리엔 노아의 홍수로 넘쳐나고 위대한 섬 위에 빛난 별 하나 너는 고 알몸 동아리 향기를 봄바다 바람 실은 돛대처럼 오라. 무지개같이 황홀한 삶의 광령 죄와 곁들여도 삼즉한 누리.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왜 제목이 아편일까? 저도 그 생각해요. 그죠? 이게 그 생각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된 것은 그 역시 남만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남쪽에 그 만족들이 사는 그런 것이죠. 역시
그 이육사님의 그 스케일, 스케일이 참 크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으셨구나. 전 이육사님은 기독교를 믿었다는 그런 기록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해석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죠?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탄 남만의 밤, 번제의 두레불 타오르고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장소는 이제 남만이고, 아주 따뜻한 저 아래 곳이고. 근데 번제라는 걸 번제가 이제 우리 그 솜사탕님은 이제 기독교 계통이시니까 이 번제가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제사 지내는 거에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거 지금 기독교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노아의 홍수도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번제나 그런 게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남만에 사는 사람들, 저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느리고 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풍요해서. 그래서 이제 느릿한, 나릿한이라는 말을 쓴 것 같고, 번제의 두레불이 타오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축제 어떤 하나의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번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어떤 축제.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 축제의 불들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모습을 그 앞편에 그 꽃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 양귀비가 앞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하고 이걸 결부시켜서 이렇게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여기를 막 죄와 곁들여도 삼직한 누리 이런데 앞편이 사실 죄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죄와 곁들여도 한다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앞편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편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들 했었거든요. 다 앞편을. 그래서 앞편 시장도 있었고 이게 왜냐하면 진통제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통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픈 사람들이 이걸 했었고 또 이걸 하다 보면 황홀해지니까 자꾸 찾게 되고 그래서 앞편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었죠. 옛날에는. 그랬군요. 그래서 그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뜰에 몇 그루를 꼭 이렇게 키웠다고 그러죠. 약이 발달 안 했으니까. 약으로. 때는 배탈 날 때도 이걸 배탈 먹고. 그래서 아마 아편일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아펜이 쓰이는 용도를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시를 해석을 잘 못해요. 그 오장안의 고향 앞에서도 그 주인집 영감이 아펜 물을 끓여서 이렇게 갖고 와서 눈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아펜이 진통제라는 걸 알면 그렇죠. 그러면 주인공인 내가 고향 앞에서 병들어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을 바로 앞에 놓고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얘기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지식들이 아펜에 대한 지식들이 현대 갖고 있는 지식으로만 이렇게 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요. 지식이 아니라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이분도 옛날 사람이고
저도 또 옛날 사람이고 옛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그때의 그 상황을 아는 거지. 요새 젊은 애들은 옛날 상황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걸 좀 찔러서 얘기하면 무지개같이 황홀한 삶의 광령 요 부분이 이제 아편에 취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죠. 아편에 취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제와 곁들어도 삼십한 nur.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얘기 같아.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는 살기 어렵고 그렇죠. 네. 아편에 취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견딜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래도 옥돌보다 찬 넋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옥돌같이 찬 넋이 있어. 홍역이 만발하는 거리로 쏠려 그랬어요. 홍역은 이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병이었습니다. 큰 병이야. 홍역이 오면 다 죽었죠. 애들이. 그리고 우리 누리님도 종교가 저도 기독교예요. 예. 홍역과 관계되는 그 성경 이야기가 있죠. 그 노아의 노아가 아니라 모세. 예, 그죠? 노아는 모세가 그 자기 민족들을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홍역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겁을 주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홍역이 만발한 거리라는 거는 그런 면으로 보면 죄에 가득 찬 거리,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자, 거리엔 노아의 홍수 넘쳐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너무 죄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거기에 너무 막 말하자면 추악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잖아요. 벌을 주신 거죠. 거기를 마지막 물바다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거리에 노아의 홍수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 거리에는 지금 죄악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넘쳐난다는 소리죠. 이게 죄악이 너무 넘쳐나서 멸망할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위태한 섬 위에 빛난 별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위태한 섬이 곧 뭐 남반의 섬인가요? 남방의 섬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넘쳐나면 땅이 다 덮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이제 섬만큼만 땅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태로운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별만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희망 하나만 딱 보이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고 알몸뚱이 향기를 봄마다 바람 실은 돛대처럼 오라. 그런데 이제 요게 어떤 데는 봄바다 바람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 원본에서는 이제 봄마다 바람 실은 돛대처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너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아편 아니에요? 아편이라고. 아편이요? 네. 그 알몸뚱이 향기를 봄바다 바람 실은 돛대처럼 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봄바람 그러니까 봄마다 바람 실은 돛배든 봄바다 바람이든 이게 이제 저거를 얘기하는 거죠. 돛대처럼 오라. 향기를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아편이 양귀비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양귀비꽃이 참 이뻐요. 보면 이쁜데 그러니까 어떤 그 치유할 수 있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그렇게 봐야지 아편을 나쁜 걸로 여기서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아까 죄와 곁들여도가 이게 아편을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세상, 죄가 가득 찬 세상, 그죠? 그 세상에도 아펜이 내 힘을 빌려서 살만한
세상이 참직한 된다는 분이다.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편을 나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예. 예. 이렇게 위태로운 세상, 희망이 없고 힘든 세상,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쵸. 뭔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되는 하나. 것으로 예, 예. 이렇게 봐야 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현대의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입장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이 시는 이제 이육사님 그 시대로 보면은 예. 엄청 억압받고 그렇죠. 많이 지금 예. 그럴 예. 때잖아요. 예. 자유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분은 중국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옥고도 많이 치르신 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 그분의 그 참 대단하신 분인 걸 알겠어요. 예. 진짜 여기서도 그것처럼 이게 종합해 보면은 이제 남만을 빌어서 얘기를 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번제의 뒤랫불이라는 건 이제 속죄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막 이게 죄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쵸?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황홀하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죠. 남만의 축제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춤추고 막 이러다가 이제 눈 맞으면 숲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때 산 사람 같아.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그래서 신화 이런 걸 배우면 축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쵸.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죠. 예. 그리고 막 거리는 전부 이 질병과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옥돌보다 찬 넋은 거기서 이제 위태함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작은 희망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겨내며 살 방법은 아펜의 힘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와 곁들여도 삼직한 삶이라는 거죠. 예. 아편으로 어떤 고통을 자신의 어떤 고통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거를 다시 찾는다라는. 그렇죠. 환상. 무지개 같은 황홀한 삶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옥돌보다 찬다고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어쨌든 뭐 그런 옥돌 사상가들. 옥돌보다 차다 옥돌에 비유한 것은 고귀한 정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지금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아펜의 힘을 빌려야만 살만한 삼직한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참 힘들게 사셨어요. 힘들었죠. 독립투사들은 다 힘들었죠. 그 가족들까지도. 지금까지 그 제7회에 걸쳐서 이원록 이육사님의 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시들을 보고 그 시에 담긴 이런 뜻도 보고 우리 이육사님이 이렇게 갖고 있던 생각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모를 그런 생각들을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는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우리 그 솜사탕님께서는 이육사님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제 느꼈던 것 이런 걸 이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윤동주 씨나 김소월 씨는 많이 알고 있었고 이육사님 씨는 청포도하고 광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육사님 시집을 쭉 하면서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소월 씨나 윤동주 씨도 물론 그 독립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분은 그 표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투철하게 아주 어떨 때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시에서 많이. 그래서 그 시에서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다른 김소월 시는 주로 애정시 같이 다뤘다면 이분의 시는 주로 투사로서의 그 시어를 쓰면서도 그 안에 그 단단한 어떤 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분의 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육사님을 제가 다시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우리 누리님께서는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저는 마지막 이렇게 시간을 합류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 세계가 되게 대범하다고 할까? 일반 시인들이 그 세계보다 훨씬 더 굉장히 폭이 넓고 세계가 광범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라도 이 나라 저 나라 상상의 폭이 그냥 여기 세계적으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상상의 폭을 이렇게 많이 주신 분이고 굉장히 이렇게 다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이제 이육사님 시를 보면서 그 전에 이제 읽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이제 기사적인 면모 이런 것도 봤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다른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됐어요. 서울이 오늘 본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서울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고 좀 이제 아쉬운 면은 있어요. 어떤 면이 아쉽냐면은 이육사님의 시가 이제 36편인가 7편이잖아요. 너무 그죠? 잘.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다 전편을 다 같이 읽으면서 서로 네.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좀 그러면 있었으면. 그분의 그 낭만적인 열정, 예. 또 그 강한 그 독립 의지 그런 것도 표현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섬세함이 또 있고 이분한테 그러니까 아주 그 섬세한 면도 있고 서정적인 이미지도 있으면서 항상 시의 그 독립적인 의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조국을 향하는 그게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의외로 많은 편수가 아니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분 시를 전부 다 한번 그러니까 하면 좋을 해석을 거예요, 한번 아마. 해야겠다. 해석을 해서 이육사 시 전집 해설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예, 그죠?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분이 쓰신 그 산문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산문은 엄청 예, 많아요. 그렇죠. 좀 시보다. 예.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번 써볼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이 이육사님, 이연록님의 시의 방송을 마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에는 저희 패널들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다음 분들을 이제 다음 시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 올 때 새로운 시인을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또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7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은 이종미, 김현순, 전한성이었습니다. 기술의 유하은,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봬요. 예.